자,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따박따박 받아치기. 요새 국회에 대정부 질문이 있죠. 오늘도 있는데 그때마다 한동훈 장관,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따박따박 뭔가 받아치는 모습이다라는 평가를 받죠. 그런데 이런 모습 자체가 국민의힘, 여당인 국민의힘의 득이 될까 짐이 될까? 이건 무슨 소릴까요? 득과 짐, 어떤 판단 여지가 들어있는 이런 질문이 들어간 제목인데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먼저 오늘 있었던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한동훈 장관의 그 말솜씨는 그 역공, 허를 찌르기, 또 대담한 사실 왜곡 그런 점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하는 걸 보면서 조선 제일 혀다. 조선 제일 혀다. 덕담하신 걸로 생각하고요. 김 의원님께서 덕담하셨으니까 저도 덕담 한마디 드리면 거짓말을 끊기 어려우시면 좀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 한동훈 장관하고 처음 말을 섞어봤거든요. 남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걸 바로 잡아갖고 딴 얘기로 되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되든 안 되든 그 앞에서 이렇게 말이 초등학교 아이들 말싸움하듯이 뭐 우리 집이 더 뭐가 커, 우리 집 TV가 더 커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얘기하듯이 아주 유치한 논법을 계속 쓰더라고요. 국회에서는 자기 잘못 지적받으면 호통치고 고압적으로 말 끊은 다음에 그냥 넘어가자 이러시더니 끝나고 나면 라디오 달려가셔서 그렇게 없는 자리에서 욕하고 뒤풀이 하시는 게 요즘에 민주당 의원들 유행이신가 봅니다. 장관님 애창곡이 있습니까? 예? 애창곡이 있습니까? 애창곡이요? 윤도현은 아닌데요. 국민들께서 제 애창곡을 궁금해하실 것 같지 않거든요. 저는 그것이 오히려 그런 의미 없는 질문 그리고 누구를 그냥 모욕 주기 위한 질문을 국민들께서 보시고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릴 겁니다. 제 애창곡이 누가 그렇게 관심 있겠어요? 장관이 국회나 또는 상임위나 본회의 다 포함해서 이럴 때 보여줬던 여러 가지 언사, 안하모 인식, 국회 경식, 국민 무시하는 것 이런 것도 그 윤석열 정부 평가의 하나의 단초나 또는 구성인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위원님 평가하시고요.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더 강하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정상적인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자, 4가지 장면이 들어가 있었어요. 신지호 전 의원님. 사실 보면 사안마다 야당하고 굉장히 각을 세우고 벽을 세우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오늘도 역시 오늘 특히 유독이 많았어요. 오늘 그 장면이. 자, 한 장관의 이런 같은 모습.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 이게 득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부담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건 뭐 한 장관에 대한 그 답변 태도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뭐 워낙 우리 정치가 이제 두 동강 나왔고 양극화돼 있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열광을 할 거고요. 뭐 민주당 특히 개딸들은 아주 혐오의 대상, 극혐의 대상으로 삼을 거고요. 그런데 저는 저도 이제 의원 시절에 그 뭐 정부 위원들 상대로 뭐 목청 높여본 적이 있는데요. 그 다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쓸데없더라고요. 괜히 그 본인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인성에 좀 모자람을 오히려 나타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제가 후회가 많이 됐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 이제 국민의 대표로서 정부를 상대로 뭐 감시를 한다, 감독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마치 뭐 그 고함 지르고 뭐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죠. 아니고 얼마든지 이제 논리와 팩트를 가지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을 지금 민주당 그 누구도 논리적으로 제압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판이 깨진다는 표현도 나와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경질적인 어떤 그 질문, 태도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질문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한테 하신 당부입니까? 지금 공부 좀 하라 그 표현은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양무석 전 의원께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 나갔다 칩시다. 애창곡이 뭐냐고 물으니까 윤동현 아닌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 대비를 해. 짜장면 드실래요? 했더니 내가 언제 짜장면 먹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언제 압수수색 한다고 그랬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대응을 해. 말을 안 섞는 게 낫지. 민주당 빵빵이 깨지는 거 알아요. 저렇게 대답을 하면 빵빵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황당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대응해.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애창곡이 뭡니까? 이상훈 앵커.
윤도현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뒤로 어떻게 받아쳐? 근데 그럼에도 그걸 아는데 민주당에서 계속 왜 질문을 합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는 기본적으로 장관이잖아요. 장관. 예. 장관에 대한 기본적인 질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다양한 문제에서 질의를 하면 자꾸 동문서답을 하잖아요. 동문서답도 참 고귀한 표현입니다. 한동훈 장관한테는. 그래서 짜장면 드실래요 하는데 내가 언제 짜장면 먹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 압수수색하러 간 적 아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판판이 깨지고 절기고 한동훈 장관은 절기고 그리고 댓글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 국립중앙방구성님이 그 댓글 이름도 참 재미있어요. 국립중앙방구성님이 깐족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저렇게 하면 어느 국민이 좋아하겠냐. 그리고 누가 봐도 통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 30%일 텐데 그리고 그렇게 이 집권 여당과 정부가 신경 쓰고 있는 중도층에서 저렇게 깐족거리는 장관을 보려고 우리가 이번을 찍었을까 하는 후회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연아 전 의원. 근데 저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대정부 질의가 보통 11분에서 14분 정도 주어집니다. 예. 저 고귀한 질문 시간에 왜 장관의 애창곡이 궁금하죠? 그게 국민의 관심사일까요? 저는 질문의 수준부터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례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국회의원들이 공부도 안 하고 본질도 비껴간 질문을 할 때 누가 야단을 칠 수 있을까요? 저는 한동훈 장관 X세대입니다. 이제 국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의원들이 장관들 불러다가 호통치는 그런 정치 질의 문화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은 좀 당돌해 보이고 이게 좀 어색하지만 저는 MZ세대가 노조 문화를 바꿔가는 것처럼 이렇게 70년대 X세대의 장관들이 국회에 대한 정치 또 대정부 질의 문화도 바꿔갔으면 좋겠다는 것에 한 표 드리고 싶습니다. 참 국회 갈 때마다 참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뭐 최근에 대정부 질문이 이제 사흘째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오늘 유독이 특히 좀 모습이 많이 나와서 화면으로 좀 정리해드렸는데 다음은요. 지난해 말에 여론조사를 하나 실시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소개해드리죠. 여기 보면 주요 정치인에 대한 호감도 비호감도 조사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대부분 정치인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 가운데 한동훈 장관이 정치인 관련 조사에 딱 들어가 있어요. 호감도 비호감도 조사예요. 여기 보시면 이 초록색, 여하튼 요 하늘색 같이 되는 게 이게 호감도거든요. 29%. 그리고 비호감도가 53%. 물론 다른 정치인 대부분 다 비호감도가 50%를 넘어갔어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뭐 그거의 큰 흐름에서는 뭐 비슷한 모습. 그러니까 호감 29, 비호감 53. 이렇게 작년 말입니다. 그럼 작년 말 이게 12월 조사인데 대략 한 석 달 정도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은 과연 어떨까? 이게 궁금한데 김용준 의원님. 최근 이 연말 이후에도 한동훈 장관 연초부터 여러 가지 모습들, 특히 국회에 와서 여러 가지 민주당과 이렇게 대립, 충돌하는 모습 많이 보여줬고 오늘도 그 모습이 있었거든요. 자, 이런 걸 감안하면 한동훈 장관의 호감도 비호감도 지금쯤 조사를 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별다르지 않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두 가지 내용을 가질 텐데요. 비호감도가 매우 높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좋은 의미로 보면 큰 정치인일수록 비호감도가 높습니다. 큰 정치인. 지금 보십시오. 그러면 이준석 당대표, 전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 이낙연 전 대선 후보, 안철수 의원은 원래부터 비호감도가 높은 정치인이고요. 그러게요. 제가 좀 그렇게 60%가 넘네요. 여기 두 명은. 근데 사실은 비호감도가 낮은 사람이 근데 뭐 큰 정치를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유승민 의원 비호감도 낮아서 대선 후보가 됩니까? 경기도지사도 못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두려워할 건 아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셀럽이 됐다는 의미에서의 비호감도가 민주당 쪽에서 높아졌을 것이고. 약간 반작용인가요, 그거는요? 또 하나는 중도층에서의 비호감도가 꽤 높아졌을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매우 스마트하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좀 최근에 유행되고 있는 뭐 편의점에 간 한동훈 장관 이렇게 답변 태도에 대해서 전혀 정치적인 무관심한 분들의 평가에 있어서 조금 이제 짜증이 난다. 똑똑한 건 좋고 뭐 MZ세대, 뭐 X세대 다 좋은데 저건 좀 과하다. 이런 조금 어떤 뭐랄까
이 부작용들이 생기고 있다. 실질적인 말하자면 비호감도가 같이 순정하고 있다. 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셀럽 반열에 이제 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반작용으로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층한테는 굉장히 반감을 사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이신데 숫자의 변화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특히 이거 조선의 제일여 이 얘기 참 회자됐습니다. 이것도 이런 표현을 또 김의겸 의원은 만들어낸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회자되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한동훈 장관이 본인의 총선 출마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구가 오늘 거론되면서 그에 관련된 질문도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송파벽으로 이사 간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앞으로 이사 계획도 없으신 분이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최근에 송파구 쪽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저와는 전혀 무관한 건데 저도 좀 신기한 게 보통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뭔가 비슷한 근거가 있어서 얘기 나오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정치권은 그러지가 않네요. 예, 제가 송파 쪽이라는 말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참 이거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권세가 강한 곳으로 이사진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오보라고 보면 되나요? 제가 최근에 재산 등록했잖아요. 거기 제 집 주소 나오잖아요. 예, 당연히 아닙니다. 자, 오늘 이 언론 시사 프로그램에서 거기 출연하신 분이 뭐 서울 송파병 얘기를 꺼내면서 뭐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 그 얘기가 알려지면서 질문을 받고 한 말이 지금 방금 들으신 영상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 막상 국민의힘의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계시거든요. 그분도 갑자기 이제 본인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구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한동훈 전입설 이거 뇌피셜 같다. 힘든 지역이라는 이유로 디스하려는 의도다. 뇌피셜이다. 디스하려는 것 같다. 내년 총선 본인이 송파병 승리로 이끌 것이다. 어디서 지금 그런 사람입니까? 약간 이런 반응이죠 지금요. 아마 김근식 위원장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송파병 누가 이걸 꺼냅니까? 뭐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김근식 위원 누구요? 오락하고 있는데 지금 다큐로 받은 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엉뚱하게 됐어요. 웃자고 한 말을 갖다가 저렇게 죽자고 달라드니까 오히려 김근식 위원장이 없어 보이네요. 본인 지역구니까 아마 지금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김연아 전 의원님. 당연히 실제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 아니요, 저는 송파 얘기는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요. 아, 송파 얘기는 처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재산 등록상에서 한동훈 장관의 주거지가 이전이 됐다거나 뭐 이런 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첼리스트 사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도대체 아무 근거도 없이 어느 분의 뇌피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소문이 돌았고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을 굉장히 견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지금 나갈 생각도 없고 주소를 옮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무수한 소문을 퍼뜨릴까. 결국 소문은 소문을 낳고 소문이 또 확산되어서 일종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뭔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 건가. 자기 지역은 오지 말라는 얘기인지. 근데 이제 뭐 지금 김근식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 지역에서 올해 당협위원장 하셨는데 뜬금없죠. 갑자기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쪽에 온다고 하면 아마 오늘 깜짝 놀랐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놀랄 수 있고요. 또 약간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지역 어려운 지역이고요. 나름대로 저 지역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공을 들이고 노력하셨을 텐데 여기가 언제든지 위에서 누가 바꿀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굉장히 섭섭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저렇게 언급하실 필요까지 있었겠나. 오히려 당황하는 모습을 들킨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서 그냥 담대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내가 승리로 이끄다 이 얘기를 강조했어요. 마지막에는. 양무석 의원님. 그 방금 김연아 의원이 이제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을 신경 많이 쓰는 것 같다. 견제한다. 그다음에 신경 많이 쓰는 것 같다. 저는 말을 퍼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팩트 좀 체크 좀 하고 갑시다. 이 이야기는 CBS의 김규환 해설위원인가 그분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하는 한동훈이 나오면 훨씬 더 민주당에서는 쉽죠. 지금 한 30% 지지율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 얼마나 쉽겠어요. 우리가 민주당이 그 한동훈 장관 제발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견제할 필요가 없어요. 한동훈 장관의 희한한 논법에 의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참
그 황당한 일들을 계속 당하고 있고 김연아 전 의원의 표현대로 당돌하게 양문석의 표현대로 깐족깐족하게 하는 저 대화법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식상해하고 있고 대통령의 언어도 식상해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 언어는 더 식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견제할 이유가 없죠. 언제든지 나오십시오. 양문석 전 의원은 민주당은 환영한다. 오히려 나와라 이런 말씀인데 네. 김연아 전 의원님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한다면 지역구로 글쎄요. 워낙 정치권에서 설왕설래 여러 지역이 꼽혀요. 글쎄요. 이거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어느 지역구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혹시 좀 생각을 하시는지. 이제 지역의 형태에 따라 좀 다양한데요. 예. 중앙에서 인지도 있는 인물이 와서 총선을 치를 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지역의 민심을 살펴야지만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예. 그런 지역에서 어떻게 선별하느냐라는 것은 만약에 일단 첫 번째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출마 의지가 확인이 되는 게 먼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당의 승리를 이끌 때 한동훈 장관의 캐릭터, 한동훈 장관의 저런 입담이 어떤 쪽에 더 가점을 줄 수 있느냐, 우리 승리에 어떤 힘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동훈 장관이 지금 장관직을 그만두고 지역 활동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라고 치면 전략적으로 뭔가 공천해야 되는 지역에 우선 배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건 역시 지금 본인이 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은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저는 이제 아까 양문석 의원님과 좀 토를 달자면 한동훈 의원의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저런 답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좀 지겨워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지극히 민주당식 해석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또 중도층 중에서는 좀 뭐 받아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할 만하네. 그리고 왜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쩔쩔매지? 제대로 한 방 먹이지 못하지? 이런 여론도 많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건 평가가 갈리는 거니까요. 뭐 양쪽 지지자 그리고 중도층 아마 판단이 제각각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뭐랄까요? 아까 셀럽이라는 표현 나왔는데 굉장히 화제의 인물이기도 하고요. 민주당 시각에서 보자면 논쟁적인 인물인 것 같기도 합니다. 분명히. 어디 가는 주목을 바꾸는 거 분명히 보입니다.